군대에선 건빵으로 다양한 요리를 해먹습니다. 잘게 부숴 우유에 말고 별사탕을 뿌려 먹는 건프레이크, 자판기 딸기라떼에 부순 건빵을 섞어 전자레인지에 돌려 만드는 건빵 딸기 케이크. 이런 헛짓거리 대체 왜 하는 걸까요? 맛있게 먹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헛짓이라도 해야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기 때문이죠. 전역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기 있는 건빵 100개를 이용해서 누구도 해보지 않은 헛짓거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건빵 100봉지를 몽땅 부숴서 당화하고 발효하고 증류한 후 오크 숙성을 거쳐 위스키를 만들려 합니다. 과연 괜찮은 헛짓거리일까요? 100봉지입니다. 100봉지. 진짜 많네요. 아이고. 먼저 건빵 100봉지를 적당히 부셔줍니다. 위스키 만들 때에는 보통 몰트를 분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에는 건빵을 부수는 걸로 기분만 내봤습니다. 그래도 통 건빵일 때보다 물에 잘 녹고 효소와 접촉할 면적도 늘어나겠죠? 생각보다 힘이 꽤 들어가서 도마로 때려서 부수며 마무리했어요. 아, 이제 확실히 좀 잘잘하게 부서지네. 별사탕 나중에 100개 되면 부자 같겠는데? 그리고 안에 있는 별사탕을 따로 모았습니다. 별사탕은 모든 건빵 요리의 킥이죠. 나중에 전부 넣어줄 거예요. 100봉지의 건빵을 모두 부수니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사방에 튄 건빵 부스러기를 정리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 건빵에 있는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과정, 매싱을 시작합니다. 먼저 분쇄한 건빵을 모두 당화조로 옮기고 물을 넣은 뒤 70도까지 끓여줍니다. 이 정도 온도에서 효소가 비교적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몰트로 만드는 위스키는 몰트 자체에 효소가 있어서 끓여주기만 하면 당화가 되지만 건빵을 분해하려면 별도로 몰트나 효소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원하는 온도까지 올라왔을 때 K몰트인 엿기름을 1kg 넣고 보다 확실한 당화를 위해 K효소인 조효소제도 소량 추가했습니다. 이대로 60도에서 65도 사이를 유지하며 1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중간중간 타지 않게 잘 저어줍니다. 오, 일단 이 통에 다 들어가긴 하네요. 어떻게 짤지 저도 좀 걱정되는데 어떻게든 되겠죠? 이때는 아직 앞으로 찾아올 고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유 난리다 난리.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엄청 뻑뻑했는데 이제 물처럼 잘 저어집니다. 이제 이 건빵죽을 잘 짜내서 맑은 즙만 모아야 하는데요. 일단 당화조의 밸브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오, 나온다. 나옵니다. 맑은 워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금 나옵니다. 진짜 조금 나오네. 이거 큰일 났네. 사실 죽이나 다를 바 없는 워트라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짜거나 매달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에 데워둔 곡물 주머니를 드는 순간 어디 쓴 거 아니지?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아 이거 조금 샜네 이거. 큰일 났네. 아 이쪽으로 새는구나. 아유 난리다 난리. 주머니 밑부분이 조금 타서 찢어졌어요. 별 사고가 다 나네. 어쩔 수 없죠? 이 주머니를 잘 짜내야 그나마 맑은 워트를 건질 텐데 답이 없습니다. 일단 찢어진 주머니를 빼버리고 당화조에 달린 채망으로 큰 건더기만 성기게 걸렀습니다. 사실 이 건빵죽은 입자가 너무 곱게 녹아서 걸러내기 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밀이나 옥수수로 만드는 버번 위스키들은 이렇게 거르지 않은 상태로 발효를 진행하기도 하더라고요. 늦은 밤이라 따로 거름막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도 이 상태로 발효를 진행하고 증류 전에 맑은 부분만 체주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이 결정을 아주 후회하게 될 줄은요. 어찌어찌 당화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당화가 완료된 상태의 액체를 워트라고 합니다. 맛을 보면요, 네, 엄청 걸쭉하고요. 뭔가 막 건더기도 많습니다. 곡물의 고소함과 달콤함, 약간의 짭짤함, 미숫가루 같은 질감이 느껴지는 아주 익숙한 맛인데요. 어우, 딱 커피 자판기에서 나오는 율무차 맛입니다. 짭짤하다. 그 고생을 해서 율무차를 20리터 넘게 만들었다 생각하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로 빼둔 별사탕도 전부 넣어주고 워트 칠러를 휘저어가며 빠르게 식혀줍니다. 빠르게 식히는 이유는요, 그냥 식히면 하룻밤이 꼬박 걸리는데 이 과정 속 애매한 온도에서 잡균들이 꼬여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빵 위스키의 원액, 워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잘 식은 워트에 효모를 투입합니다. 이 과정을 피칭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채취했다는 증류주용 효모를 사용하겠습니다. K건빵, K몰트, K효모, 국뽕이 차오릅니다.
잘 완성된다면 자주국방 위스키라 이름 붙이고 싶네요. 이대로 일주일간 발효하겠습니다. 발효 후 12시간가량 지났는데요. 거품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오고 황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황 냄새는 효모가 숨을 잘 못 쉬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데요. 위에 형성된 거품막 때문인 것 같아서 일단 잘 저어줬어요. 그런데 이 거품, 아무리 저어도 잘 꺼지지 않고 다시 엄청 생겨납니다. 아무래도 기름 성분이 거품으로 떠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뚜껑을 열고 거품을 다 걷어주었습니다. 거품을 다 버리고 설거지 중인데요. 기름기가 엄청 납니다. 위에 게 확실히 기름막이 맞았던 것 같고, 지금 버렸더니 여기 지금 다 기름기 버린 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거품이 전부 다 기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이틀에 걸쳐 두세 번 반복하니 더 이상 거품이 올라오지 않고 황 냄새도 잡혔습니다. 대신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요. 열흘 정도 발효를 시켰고요. 냄새가 좋게 말하면은 좀 쿰쿰한 치즈 냄새고, 안 좋게 말하려면 엄청 안 좋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거르지? 발효가 진행될수록 유산치라고 하는 냄새가 납니다. 시큼하고 꼬리꼬리한 냄새인데 쉽게 말하면 아기 토 냄새예요. 아마 건빵에 함유된 쇼트닝, 전란액 등의 성분이 같이 발효되면서 이런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맑은 액을 짜내고 발효를 시작했으면 좀 덜했을 것 같아 좀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증류를 하면 또 모르죠. 일주일간 발효를 마치고 나니 꼬릿한 발효치가 엄청납니다. 아우 냄새 진짜 안 좋다. 일단은 맑은 부분을 따로 뜨고 나머지는 간단히 걸러내는 식으로 체주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증류하기 전 상태인 건빵 발효주 완성입니다. 기왕에 체주를 했으니 맛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술 냄새가 엄청나서 맛을 봐도 되나 싶은데요. 이걸 마셔야 하다니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으로 후회가 됩니다. 양파 증류주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제 뭐 먹고 배탈 나면 며칠 후에 증류하게 되겠죠? 유제품의 꾸리꾸리한 냄새가 제일 먼저 느껴지고, 그 뒤로 느껴지는 어떤 맥주의 향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앞선 그 꾸리꾸리함이 너무 세서 먹어도 될까 싶은 향이 아무튼 나고 있고요. 한번 맛만 보겠습니다. 꾸리꾸리한 치즈 냄새가 실제로 맛으로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엄청 쉽니다. 새콤하다는 점에서는 이제 좋은 증류주가 잘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뒤에 단맛도 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 환경이 더 좋았다면 더 도수가 높게 발효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비위상하는 맛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생각보다는 그 새콤함이랑 달콤함이 세가지고 조금 의외였습니다. 아무튼 뭐 먹을 수 있는 맛이라는 게 굉장히 의외고 재밌습니다. 이대로 하룻밤 두고 내일 증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네. 체주한 술은 차가운 베란다에 두었습니다. 탁한 부분이 섞이면 증류기가 쉽게 탈 듯해서 하루 정도 가라앉힌 뒤에 떠오른 맑은 부분만 증류에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증류를 시작합니다. 여느 위스키들처럼 이번엔 2번 증류를 할 계획입니다. 밖에 있다 보니까 너무 차가웠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끓이지 않으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이 냄새는 적응이 안 되네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걱정이 너무 앞서는데 부디 별일 없이 증류가 잘 마무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화이팅! 건빵 앙금이 탈까봐 초반에는 저어가며 끓여줬고요. 꽤 맑은 느낌이어서 뭐 탈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증류기를 세팅하고 온도를 올리면 첫 방울이 떨어집니다. 1차 증류는 초류를 버리지 않고 쭉 받아줬습니다. 증류를 하면 냄새가 좀 덜하지 않을까 했는데 1차 증류를 마친 술에서도 꼬리꼬리한 냄새는 여전합니다. 건빵 100개를 쓴 것 치고는 양도 너무 적어요. 지금 40도에서 시작해서 3도까지 쭉 뽑았고요. 도수가 한 24도 정도 돼요. 1차 증류를 마치고 냄새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척을 잘 한 다음에 2차 증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기어이 난리를 쳤구만. 화이팅! 맥주 먹고 힘내자. 다 했다. 이 1차 증류액에 물을 타서 2차 증류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바닥 쪽에 빈 공간이 꽤 많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증류 시도하기에 무리 없는 양 같습니다. 양은 적지만 증류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요. 이때부터는 초류를 살짝 버려주고 100ml씩 나누어서 술을 받아주었습니다. 의외로 처음 나오는 술에서는 꼬리꼬리한 냄새도 없고 단내와 알코올 냄새가 섞인 익숙한 증류주의 향이 납니다. 뒤로 갈수록 특유의 꼬리꼬리한 향이 점점 올라오는데요. 이 냄새가 심해서 마시기는 좀 어렵겠다 싶을 시점까지 쭉 뽑아주었습니다. 이렇게 2차 증류까지 잘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뽑아낸 술을 잘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냄새는 괜찮은데 근데 여기까지 지금 꼬리꼬리한 냄새가 오긴 하거든요. 순서대로 맛을 보면요. 처음 병은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오, 특유의 향도 없고 팍 치는 알코올과 달콤한 맛이 강한 증류식 소주의 맛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병부터는 특유의 꼬리꼬리한 향이 점차 올라오는데요. 모르고 먹었으면 괜찮은데 알고 먹으니까 그 꼬리꼬리한 뉘앙스의 끄트머리에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못 쓸 수도 있겠는데?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번째만 해도 조금 향이 나는 것 같았는데? 이것도 나름의 개성이라 생각해서 좀 넣긴 했는데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향이 너무 심한 후반부의 증류주들은 과감히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이 괜찮은 부분만 섞은 건빵 위스키 원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이 술이 잘 만들어지면 제가 만든 소주를 넣어줬던 오크통에 숙성하려 했거든요. 근데 이 꼬리꼬리한 냄새가 오크통을 다 버릴 것 같아서 차마 넣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오크 스틱을 넣어서 오크 숙성을 시작했습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좋다. 숙성 후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양이 적어서인지 생각보다는 색이 진하게 나왔는데요. 건빵 케이크와 페어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향을 맡아보면요. 특유의 냄새도 많이 누그러지고 술과 오크의 단내가 섞여서 묘하게 요거트 같은 향이 납니다. 최근에 어느 식당에서 매지칼을 마셨는데 술에서 블루치즈 향이 난다고 소개하시더라고요. 이 술도 그 매지칼과 같은 블루치즈의 향이 납니다. 맛은 의외로 괜찮습니다. 짧지만 오크 숙성을 거치며 단맛이 살아나고 콩콩함이 발효된 치즈 같은 특유의 향이 맛에도 남아있어서 어디서도 못 마셔볼 개성이 있는 술이 되었습니다. 원재료가 같아서인지 건빵 케이크와도 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쫀득하고 달달한 건빵 케이크가 의외로 독주와 잘 맞고 술 안에 숨어있던 건빵의 고소함을 살짝이나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건빵 100봉지를 부수고 끓이고 발효하고 증류하고 숙성까지 해서 세상에 없던 건빵 위스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군대에선 처치 곤란이던 건빵으로 이렇게 술을 만들어 마시다니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다시 하고 싶은 경험은 아니지만요. 다음은 또 어떤 재미있는 술을 빚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전해 보겠습니다.